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좀 늦은 시간에 늦은 시작을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뭐 이 얘기부터 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네. 뭐, 안녕들 하시죠? 예. 괜찮으시죠? 예, 코로나19. 네네. 예. 저는 뭐 평소부터 손을 너무 잘 씻어가지고 손이 닳았어요.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지문이 없다는 얘기가 지문이 있더라고요. 없다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예. 진짜. 아니, 너무 많이 이게 바르니까, 심심하면 바르니까, 이게 정말 저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보면 들어요. 버릇처럼 이렇게 소독제를 손에다 바르는 이런 근데 버릇이 그래야 있어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국립과학관장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 까먹었습니다. 그 양반 얘기는 화장실 갈 때 손 씻으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냥 그걸 기회 삼아서 씻으라는 얘기지 그때만 씻어라 이런 얘기도 아니다. 간 김에 예, 간 김에. 볼일 보고 예. 손 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씻어라. 뭐 일하다가 뭐 수시로 가서 손 씻어도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한 하루에 3,000번 정도를 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신기할 정도로 많이 손을 이제 얼굴에 갖다 대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예. 여러분 그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것도 수시로 알코올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스마트폰은 그렇죠. 진짜. 예. 예. 아유, 세상에. 요즘 생활이 어떠세요, 소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저희도 예. 이제 그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후에 네. 이제 며칠 전에 대구 지방법원에서 그 공지를 돌렸더라고요. 어. 법원을 휴정한다고 긴급한 사건만 그렇지. 빼고. 법원도 휴정이군요. 그리고 좀 오늘 저도 이제 변론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네. 원래 3월 4일에 재판이 잡혀 있었던 것이었는데 3월 24일로 갑자기 변경한다는 통지가 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경한다고 그래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의 판결까지도 네. 이렇게 좀 지금 뭐 시간을 연기시키고 총선의 있군요. 이슈를 다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지금 뭐 온 나라에 그 우환이 되고 말았는데 자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위생, 개인 위생 각별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의 아버지 소병훈 의원 네. 경기도 광주 갑이요. 네, 광주 네. 갑 지역구에 출마하셨는데 어떻게 잘 하세요? 이게 이제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오늘 6시로 경선 여론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며칠 뒤에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장되시겠네요. 네. 그래요. 소병훈 의원. 네. 그래요. 근데 거의 뭐 현역 의원이시라 좀 당선 그래도 공천 가능성이 좀 높으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예, 모르는 선거는 건가? 네, 선거는 예. 워낙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네, 예, 맞아요. 예. 자, 그 우리 김남국 변호사 사실 오늘 또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뭐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지금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김남욱 변호사 뭐 좀 소식 좀 있습니까? 뭐 어디로 지역구가 뭐 이제 유력하다. 아직 이런. 뭐 지금 지역구도 정해지지 않았고 안 그냥 정해졌군요. 예. 전략 공천, 전략 공천. 뭐 경선 없이 그냥 당 지도부가 너 여기 나가. 그 아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구를 그냥 콕 집어주길 기다리고 있군요. 예. 네. 아니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김남국이가 무슨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다음 주에 우리 기다려봐야겠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나옵니까? 네. 나와요? 아까 전화했어요. 전화하셨어요? 예. 지금 어디 떼요? 어디 떼요 지금? 몰라 어디 있는지. 김남국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영혼이 맑은 사람이야. 예. 소주 한 잔 먹고 있을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예. 아니 그 단계는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지난주에는 다행이네. 뭐 전화 받았을 때 거의 뭐 평정심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났고 네네. 강서 갑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강선우 후보인가 그 양반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 양반 밀겠다 이러고 있어요. 예. 금태섭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죠. 네.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님을 많이 아끼나 봐요. 어떻습니까? 내에서. 그렇지 그 경쟁자를 할 수 있는 정봉주 날리고 네. 김남국 날리고 지금 이번에 처음 알려진 강선우라는 분 그분을 지금 뭐 출마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김남국 변호사가 뭐 강자도 아니고 그나마 그보다 더 강자가 바로 정봉주 의원인데 정봉주 의원 날리고 김남국 변호사 날리고 그리고 뭐 그분이 뭐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저 정치 신인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이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당 지도부가 자꾸 이렇게 금태섭 의원에게
그 상대하기 좋은 후보를 이렇게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렇게 참 인정받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금태섭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정받는 분입니다. 의원님이시네요. 예, 훌륭해요. 네네네. 이거 좋겠습니다. 존나 좋겠습니다. 아이 물론 같이예요. 예. 아니 그 우리는 그래요. 베리가 존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더 존나 들어갔다가 좋겠어요. 욕을 더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광고 갑시다, 광고. 예, 예. 자, 이거 여러분. 면역력이 좋은 거네요. 자, 예. 이 금흑수 흑삼액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사실 그동안 김용민닷컴에서 홍삼, 흑삼 관련 광고를 일부러 자제해 왔습니다. 아 왜요? 뭐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게 또 어떻게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겠지만 하여간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이게 너무 좋거든. 이때를 위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상술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거 팔아먹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국민의 총화된 힘으로 통합된 힘으로 이겨내야지 이거 더 많이 팔아보려고.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구독하면은 마스크 준다고. 이건 그래요? 악마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저희 김용민닷컴 그러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고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 그렇죠. 이거 단순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정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홍삼 제품을 추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민닷컴이 업체와 협의해서 이미 최저가인 상품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오히려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는 점에서 광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바람직하네요. 인삼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흑삼은 사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흑삼은 말이죠. 인삼을 여러 번 찐 게 이제 홍삼 아니에요. 홍삼을 또 여러 번 찐 게 바로 흑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흑삼은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포라고 하는 게 9번 찌고 9번 말리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찌고 9번 말리니까 인삼이 이렇게 거먹게 된 거예요. 겉이 검게 변해서 흑삼으로 불리는 겁니다. 구포의 과정을 통해서 흑삼은 그냥 인삼보다 훨씬 많은 유효 성분을 가지며 인체 내부의 흡수율도 더욱 올라가고 맛도 그 홍삼에 비해서 쓴맛이 덜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을 수 없다는 분들 또는 갱년기의 중장년층 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게다가 충북대 의대 최영기 교수 팀은 유명 식품 저널인 뉴트리언트에 흑삼이 홍삼보다 폐렴에 효과가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흑삼의 기능성에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효과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흑삼 아무래도 구증구포면은 이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가격이 대체로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홍삼보다 훨씬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금흑수 흑삼액 1개월치 30호 정가는 99,000원이었고요. 네네. 인터넷 가격은 최저가가 7만 원. 자, 그런데 김용민닷컴에서 59,000원에 그동안 판매해 왔는데 그렇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내려갑니까? 54,000원에 보시기로 했습니다. 54,000원. 세상에. 예, 이 대단합니다. 준비된 수량이 근데 소진되면은 할인 행사도 끝납니다. 자, 광고 보신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서두르셔야 돼요. 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특히 폐렴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1등 흑삼 기업 금산 흑삼의 금흑수 흑삼액을 비교 불가의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교 불가의 압도적 최저가. 딴 데서는 99,000원, 김용민닷컴에서는 54,000원. 1개월치 30호 드립니다. 자, 면역력 소진. 네. 강화, 폐렴 방지. 네, 금산 흑삼의 금흑수 흑삼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저도 네. 먹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김용민닷컴에서는
보통 홈쇼핑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매진 임박 막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입에 발린 말이 많잖아요, 사실. 네, 그렇지. 근데 김영민닷컴에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할인 행사 끝난다. 이거 진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좀 진짜 싸게 팔거나 소진될 때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좀 남기는 거니까 여러분 좀 꼭 좀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이게 마셔보니까 맛이 굉장히 맑고 그렇게 쓰지도 않네요. 네, 그래요. 마시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차 같아요. 네, 차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정말 좋아요. 네, 뭐 역하지도 않고 예, 인삼 싫어하는 분들도 맛있다. 예.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예.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MB가 또 풀려났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 건가요? 이게 잘 이제 몰라요. MB가 현재 어떤 이제 얘기인데? 보석 상태였어요. 네네네. 보석 상태여서 2심에서 17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정준영 판사가 보석 취소 깜빵 다시 가. 구속. 그래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 보석 취소가 잘못됐다. 해서 변호인이 시비를 걸었네. 그 같은 판결을 내린 그러니까 이제 17년형을 내린 그 정준영 판사가 네. 아 그렇죠. 그거 잘못했죠. 그러면은 그 보석 제어가 땅땅땅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게 된 이게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보석 이게- 제어가 아닙니까? 네, 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검찰 이제 고소 대리인으로 이제 검찰 조사 입회를 갔어요. 네네.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까지 간 거예요. 원주 가셨구나. 아침에 10시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 피의자들이 들어와서 나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조사를 못 받고. 근데 그 피의자들은 이제 경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질 끌었던 피의자들이고 검찰에 와서 절차가 바뀌니까 또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마치 그럼- 한정없이 길게 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약이 오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일정 조율을 해가지고 뭐 변호인 선임한 다음에 오라고 하던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가니까 그 자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길을 연기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변호사님은 무슨 관계로 그 재판에 가신 거예요? 저는 고소 대리인. 그러니까 저는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가고 민사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요.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제 고소인 대리인으로 입회를 했었던 것인데 너무 약 오르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피의자의 어떤 절차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고소한 거예요. 사람을 대리해서 네, 가셨는데 갔는데 저 피의자들 이쪽에서- 고소 당한 사람들이 그쵸. 그 저기 시간을 질질 끌고 그래서 원주에 아침에 가셨는데 그냥 허탕 헛탕 치신 치고 거고. 왔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일부러 보시면 돼요. 골탕을 먹이려고 했다는 행동일 수 있겠네요. 골탕을 먹이려기보다 시간을 어떤 벌려고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네. 그 피의자나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어떠한 절차적 권리는 보장을 받고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판결 17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네. 원래 허가되어 있었던 보석 허가가 취소되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법정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보석 취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항고라는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항고라는 거는 뭐냐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재항고 절차를 밟게 돼요. 네네네. 근데 그 재항고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석 취소의 집행을 정지해달라. 네.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거나 그게 아니라 네. 어떤 변호인들이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숨어있는 권리를 잘 찾아서 그걸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죄다 무죄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그 보석 취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 거예요. 집행이 정지된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3차 재판 3심인 그 네. 대법원에서 네. 네. 어이 MB 다시 감옥 가셔야지 왜 밖에 계시지? 이렇게 그러면 해서 그때 다시 구속이 다시 되는 가게 거고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석 취소 결정이 이제 부당하다고 해서 재항고를 했는데
그 대법원에서 아니야 보석 취소 결정은 정당했어라고 하면 그때도 다시 구속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네, 그 사이에 가질 수 있던 어떤 숨어 있는 권리를 행사를 한 거예요.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 재항고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기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렇군요. 예. 이거는 어떤 뭐 법리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종원 전 그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도 지금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아마 결정이 안 내려지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 재판부에서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석 취소 결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재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고지를 안 해줬나 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절차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변호인들이 다투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네. 구속했을 때 그 재항고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얘기를 고지를 안 해줘야 했는- 되는데 네, 그걸 안 했나 봐요. 그걸 안 해줬으니 이걸 갖고 이제 정준영 판사 막 이렇게 당신 말이야 절차 어겼어 이렇게 막 그렇죠. 압박을 하니까 정준영이가 아 그렇구나. 그렇죠. 다툴 여지가 생긴 거죠. 아.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그 보석 허가를 취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겠느냐 또 가택연금 수준의 그렇죠. 네, 보석 허가 그렇긴 뭐 결정이었기 전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도주 예. 우려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난 그렇게 어떻게 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어디로? 내가 예전에 지하로 이렇게 내가 땅굴을 파나요? MB 옆집에 월북하나 어디로 가요? MB 옆집에 저기 오디오 그 녹음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 네. 가서 뭐 작업할 일이 있었는데 네. MB 집을 봤지. 그 담 넘어서 도망가면은 학동공원. 학동공원이에요. 학동공원이요? 그 산 타고 가면은 바로 한강이야. 네. 도주 우려 있습니다. 아, 수영 외형을 쳐가지고 그렇지. 한강에서 아니 그 사람 고향 포항 아닙니까? 갈수 한강 있다고. 빠져나가서 헤엄쳐서 이쪽으로 포항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4대강으로. 네, 4대강으로. 진짜. 아니 그렇잖아. 자기가 17년이야. 네. 17년이면은 굉장히 중요 아닙니까? 지금 그 양반 나이가 80이야, 80. 네. 17년이면 97세인데, 아이 근데 말이죠. 그 만약에 지금 보석 상태여서 집으로 보내봐. 그러면은 도망갈 마음 생기지. 도주 우려 있어. 네. 아, 도저히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아무래도 네. 좀 생각할 아니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않을까? 얘기하면은 네. 말이죠. 1심 받기도 전부터 감옥에 있던 박근혜는 뭐야? 박근혜는 뭐 도주 우려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박근혜는 그러고 왜 MB는 도주 우려가 없어? MB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도주 우려 때문에 갇힌 건가요? 뭐 사태의 심각성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도주 우려라는 그런 아니 것도 사태의 우려가 심각성을 되지만요. 얘기하자면 네. MB는 달라? 아, 그것도 심각하죠. 예. 둘 다 지금 15년이 넘어요. 네. 원래는 피고인이 뭐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은 2심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면서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법정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기다렸다가 선고가 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종의 무죄 추정 원칙. 그렇죠. 무죄 추정 원칙. 근데 이제 그 정준영 판사의 경우에는 일단 보석 취소를 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고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보니까 MB가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지하지 않았고 그걸 쟁점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정준영 씨가 무만조로 약간 이런. 이렇게 해서 당신들의 항고가 옳다. 그렇죠. 이러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준영 판사도 본인이 그렇게 이제 어떤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다툴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다퉈라 이렇게 해준 이런 거죠. 정말 뭐랄까 뼈대가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뼈대가 없는 판사를 봤나. 실수이기도 인정하고 하고 보니까, 사실 예. 이거는 이게 좀 저도 오늘 이제 얘기를 듣고 시간이 없어서 깊이 검토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그 입장의 대립은 있어요. 저도 그걸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항고를 할 경우에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해석의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가 있고 재항고가 있는데 즉시 항고의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된다라는 조문이 있지만 재항고의 경우에는 그런 조문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입장 대립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고 하고 공을 그냥 넘긴 거죠. 본인은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MB가 나온 거에 대해서 에이 뭐 기분 나쁘지만 이건 뭐 넘겨야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민주 시민들은
아니 정준영 씨, 당신 실력 없네 보니까 뭐 이딴 식으로 판결을 해. 당신 저 판결이 장난이야? 어?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고 당신 이재용이 풀어주기만 해봐. 진짜 그냥 아주 이 역사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어?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된 것이 아닌가. 압박을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 정준영 씨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무죄 추정 원칙이 왜 MB 같이 1심, 2심에서 퍼펙트하게 유죄로 드러난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 정경심 교수 지금 거의 뭐 무죄로 기울고 있어요. 근데 이분 뭐 압수수색할 단계부터 보험죄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회생불능의 상태로 그야말로 그냥 처참하게 저작거리에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누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험죄자 취급하고 MB는 이렇게 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2심까지 이렇게 중형을 받았는데 집으로 돌려보내고 뭐야 이게? 표창장 하나 때문에 6, 70곳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MB 판결문을 다 이제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항소심이 선고가 됐다는 거는 더 이상 이 MB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다툴 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죠.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된 거고 네. 이제 대법원에 가면 법률 위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일단 확정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항소심 판결까지에 의해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제 항소심 판결에서 사실이 이제 인정이 확정이 됐죠. 된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워낙 다양한 사건을 하다 보니까 네.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준 씨의 예. 상대방으로 예.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김경준 씨의 네, 상대방. 그래요? 뭐예요? 이게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김경준 씨가 소를 제기를 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근데 저는 그 소를 제기한 그 상대방의 대리인의 입장에서 법정에 나가서 이제 변론을 한 거죠. 근데 김경준하고 다퉜겠네. 다툰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BBK 사건이나 뭐 옵셔널 벤처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BBK 사건이 이제 김경준 씨가 BBK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에 주가를 조작해서 한 5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한테 한 1,0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그런 네.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막 개미 투자자들은 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네. 뭐 집을 팔아서 그 주식을 사기도 하고 했는데 완전히 그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김경준 씨는 한 3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겨서 이제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네. 이제 이명박 대선 있기 뭐 몇 달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BBK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BBK 특검에서 BBK 특검에서 뭐 이명박은 BBK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네. 이제 대선 이제 직전에 그렇게 이제 발표가 한번 나왔죠. 발표를 예. 해줬죠. 네. 근데 다스랑 BBK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다스가 140억 원을 BBK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BBK에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2,000원대의 주식이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거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 이야, 그래가지고 너무하다. 근데 그 사건에서 이제 지금 여기 이 2심 판결에 의하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다라고 네. 그렇게 판단이 된 네네네. 거면 그 BBK에 투자되었던 그 돈의 실소유자도 이명박 전 이명박 대통령이다. 왜 그 단계까지 지금 안 가고 있지?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너무 왜요? 오래돼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아마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MB의 최종심 그 대법원 판결이 나서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하면은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겠지. 그 생각했어요. 정봉주 의원님은 재심 청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왜냐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서 못 하고 대법원 있는 거예요. 판결까지 나야 되겠네요.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나도 그 기억이 나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MB가 뭐 BBK는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 다스가 내 게 아닌데 다스로부터 140억이 나와가지고 뭐 BBK로 막 이렇게 투자가 된 건 가능하겠는가? 다스가 내 게 아닌데. 근데 다스가 MB 걸로 드러났으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다스의 예. 140억이 BBK에 투자된 것은 뭐 당연히 뭐 MB가 한 거죠. MB가 투자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 그 논리가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0억 원이 도곡동 땅을 팔아서 예. 그 140억 원이 만들어져서 그 돈이 다스를 통해서 BBK로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뭐 도곡동 땅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금액이 기억나요. 예. 맞습니까? 그러면 도곡동 땅의 금액이랑 그 들어간 돈이랑 투자한 네, 돈이랑 그게 아마 맞아 금액이 떨어지나요?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유명했던 게 그 대선 직전에 광운대 동영상이 그렇지. 나오면서 예. 이제 BBK를 설립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동영상이 있었죠. 예, 네, 맞아요. 근데 기억나네요.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뭐 아니, 해프닝도 그거는 있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주어가 없다. 만약에 거꾸로 그런 주장을 당시 그 여당 후보 정동영 후보가 BBK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정동영 후보가 그런 네. 동영상에서 그 말한 그런 내용이 말을 했어요. 공개가 네, 되면은 네. 그러면 주어가 없다라는 말을 그럼 언론인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줄까요, 받아줬을까? 그걸?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당시 MB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될 것 높으니까 같으니까. 예. 그 언론인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지금 그 60, 70곳 압수수색 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그때 탈탈 털어봤으면 아마 그런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변론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도 이명박은 김경준에게 속은 피해자다라는 그런 공식도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김경준은 그 굉장히 해외에서 그 유명 대학을 나와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어떤 투자 전문 회사에 네. 제가 직접 소송을 해봤잖아요. 네, 어때요? 예. 근데 진짜로 어떡해요? 대단히 머리가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그게 그림을 그렸겠죠. 이 사실은 나는 그 김경준 씨가 우리말로서 그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버버대는 거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연기인가? 좀 뭐 저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군요. 법정에서도 어버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다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변호사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 횡령 이런 걸로 아마 징역 8년인가 선고 받아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예, 막 소송도 제기하고 재판도 다니고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뭔가 서면을 하나 내잖아요. 네. 그러면 답변이 와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는 이제 이런 편지 쓰는 그게 나와요. 네, 편지지 같은 게 거기다가 자필로 직접 3, 40장씩 준비 서면을 써가지고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가 공방이 오고 갈 때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느낌? AI가 같은 말하는 것 같은.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한국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창의력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어떤 그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유의미한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제 청구 원인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걸리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걸면 걸리는 주장. 그러니까 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주장이 있고 판사님한테 이게 걸면 딱 걸리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찾아내는지 포인트가 여기저기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내는구나. 법조문까지 거기서 공부를 엄청 했나 봐요.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야 되고 판사님도 이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 답변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성명을 구하는 그런 아무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힘드셨겠네요. 이명박 힘들었어요. 다 답변 준비하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3, 40장 서면을 손으로 쓴 걸 다 맨날 읽고서 네.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속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랑 주가 조작한 사람들이랑 공모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투자만 한 사람들은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자만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말이 그러니까 운용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죠. 투자한 사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단순 그렇기 투자자. 때문에 예. 그 누구야 정경심 교수는 투자만 했고 맞아요. 사모펀드 네. 운용한 사람은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랬죠. 익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벌한다면 익성이 처벌돼야 그렇죠. 되는데 정경심을 무리하게 이 사람을 운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끌어들이려다가 검찰이 진짜 말하자면은 네.
그 완전히 미로에 갇혀버렸지. 그렇죠. 그래서 안 된 거죠, 그거는. 그거랑 비슷한 MB도 논리예요. 운영했다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그 거예요? 증거까지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뭐 없어요? 없겠죠. 없어요. 예, 지금 다스 실소유자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게 일단 결과가 지금 나온 거니까요. 밝혀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잘 근데 모르겠네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었다. 이 부분 정도는 뭐 합의할 수 있는 사실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봉주는 책임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운용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MB가 예를 들면은 자기는 투자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공동 대표이사였다는 흔적도 네. 있고요. 또 김경준이가 그 아주 해박한 논리로 결국 MB가 다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윤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마 미국 나갔어요. 갔어. 미국 나갔어요. 미국 갔어. 나갔어요. 미국 갔어. 이제 아, 얘기할 10년, 때가 될 10년, 만한데. 아니 다 네. 얘기하고 다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지. 네. 그러니까 그쵸. 다시 한 번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양반, 진절이 나나 봐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양반 한글도 뭐 초등학생이 쓰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걸로 정말 그거 주장을 정말 너무너무 또박또박 잘해요. 그 잘 못 쓰는 글씨로. 아니 근데 또박또박. 너무 억울했나? 정말? 그렇게까지 쓰려면? 아 내가 한 거 아닌데 저분 건데 왜 자꾸 내 거냐 그러냐 왜 이런 생각이었나? 근데 뭐, 김경준도 뭐가 있겠지. 네. 그러나 MB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자유롭진 않다. 이것도 예. 뭐 이제 거의 뭐 확인돼가는 네. 사실인 것 같고요. 하여튼 MB는 그러면 언제쯤 다시 대법원으로부터 야 다시 들어와라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한 거니까요. 네. 그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대법원에서 보석 취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한 거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이 났을 때 MB는 다시 구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법정 구속한 거는 부당하다. 보석 허가 결정이 계속 유지됐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보석 허가 결정은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을 하면 다시 구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뭐 무죄 판결이 나면 보석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형의 선고하기 전에 대법원이 이 보석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거죠. 되는 네,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열리기까지 되게 좀 시간이 걸릴 것 시간이 같은데. 조금 걸리죠. 신종 3개월 코로나 이상 걸릴 것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 추정을 하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도 한 3, 4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는 3, 4개월 빠르면 3, 4개월일 것 같고요.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그래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예. 김현